이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이진아, 박상웅 두 분 좀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예, 화면 보여주세요. 박상웅 중인의 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충성심, 그건 제가 느껴집니다. 잘 알겠어요. 박상웅 증인이 1313호 검찰청에 출입한 횟수가 23년 3월부터 10월까지 146회입니다. 김성태 회장의 출정 횟수가 23년 1년간 184회니까 2개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6회면 김성태 회장이 검사실에 출정할 때 반드시 박상웅 증인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진아 수사관, 예. 이게 정상적인 참고인 맞습니까? 그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예. 당시에 그 박 검사님이 소환을 하라고 해서 했고요. 김성태 회장님이 기억이 좀 애매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억이 애매해서 146번을 소환을 해요. 조사도 없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들어가세요. 장관님, 법무장관님. 예.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싹 쓸어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수원지검이 수사한 것을 중앙지검에 보내가지고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묶어서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영장 기각당했는데요. 그 백현동 사건을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 동업으로 참여했으면 약 200억 벌었을 텐데 참여 안 했으니까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땅에 인허가를 주면서 그 업자한테 동업지분을 요구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동업지분을 요구 안 했으니까 이게 배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업지분을 요구해서 동업지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으면 이건 딱 떨어진 제3자 뇌물 수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업지분을 받으면 제3자 뇌물 수수가 되고 동업지분을 안 받으면 배임이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 기소 자체가 조작 기소, 정적 보복, 정치 보복 수사 및 기소라는 겁니다. 이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한다고 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구속 안 됐다면 단 1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 2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할 때는 직전 연도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천억짜리 공사에 10% 200억을 출자하려면 자본금이 2천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이 392억밖에 안 됐어요. 이걸 검찰이 모르고 있겠어요? 알면서도 이런 건 다 수사 기록에서 증거 기록 다 뺀 겁니다. 객관의무 위반이죠.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하동혁 증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동혁 증인은 이게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제가 옆에 가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이건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하동혁 증인, 그 2019년 7월 달에 예. 필리핀 대회에 예. 리오남이 오지 않았다. 예, 예. 지난번 작년인가 국감장에 와서 증언하셨는데 예,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아니죠. 2024년도 10월 2일 날 법사위에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속기록에 보면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에 있을 때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 2달 전에 제가 조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요점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청각이 안 좋으니까 메모를 써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순수하게 쌍방울이 대북교류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 12월 26일 날 김성애 택략실장하고 김성태 회장이 MOU를 체결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순수하게 남북협력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 반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뀌었냐면, 불법 외화 조작이 잠깐만요. 네. 선생님이 보고 겪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날 예. 필리핀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뭘 봤는데 그걸 말씀하시란 예,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경기도하고 쌍방울하고 그다음에 아태협회 안부수하고 필리핀에서 국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 초청받지 못하고, 저는 송명철 실장하고 교분 때문에 찾아갔었어요. 일부러 자비를 들여서. 그리고 그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야 안부수 아태협회 회장하고 인사도 하고 만찬에도 참석하라는 권면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행사 진행 중에 송명철 실장하고 이야기를 행사를 진행 중인데, 때가 7월 20일부터 28일 뭐라고 자꾸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메모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금만 좀 이게 성격이 좀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필리핀에 갔던 증거 자료입니다. 이거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할 수도 있고 사후에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만나가지고 사후 접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송명철이를 만나고 북경까지 갔다 온 내용을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왜 갔느냐? 평양 양무장 건설을 저희가 10군데를 협약을 했는데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웠고, 두 번째는 기부금을 받아야 하는데 기부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세요. 평양 양무장 건설을 네.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리핀을 갔어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대표단 이종혁 위원장하고 송명철 실장하고 조정철 참사하고 그다음에 박명철 민경련 부위원장하고 왔을 때 그분들하고 만나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모래 채취권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성애 책략실장한테. 그런데 그를 송명철 실장한테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뒤에서 작업을 해준 리오나미를 만나고 싶었었어요. 근데 리오나미가 올 수 있었는지 안 올 수 있는지는 기대는 하지 않고
송명철 실장을 만나서 행사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만나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고 돌아다녔습니다. 이혼함을 찾으려고. 그래서 안 보이길래 송명철 실장한테 이혼함이 왔느냐 그랬더니 안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그러면은 이혼함이가 공작권인데 비밀스럽게 왔다 가는데 그러면 왔다고 저 누가 증언하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송명철 실장하고 리오남하고 저의 관계 그리고 안부수와 저와의 관계를 보면 반드시 송명철이는 왔으면 왔다고 하고 저에게 주선을 해서 네.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김정은 장군한테 약속한 것처럼 평양 양묘장 건설 스마트온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는 실적을 채워야 되는데 당연히 붙여주죠. 네, 알겠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예. 지금 우리 그래서 예. 예. 통일을 군다 그 정도면 되셨고요.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2019년 상황 관련해서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봤을 때 이혼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예, 들어주시고요.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이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